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최근 한 방송에서 통곡물이 소개됐는데요. 그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네, 이 보통 시중에 있는 곡물은 4단계 이상의 도정 과정을 거친 정제된 곡물인데요. 이 곡물의 영양분의 95%는 이 씨눈과 속껍질에 있는데 이 도정 과정에서 이게 다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흰쌀밥에는요, 5%의 영양분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통곡물이 건강에 좋은 이유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통곡물은요, 도정한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요. 포만감이 오래가게 되어서 비만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통곡물이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많이 먹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지은 씨같이 이런 분들 계실 줄 알았습니다. 통곡물도 칼로리 면에서는 정제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뭐 칼로리는 별 차이 없다고 해도 영양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통곡물 드시는 게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통곡물, 아무리 통곡물이라도 밥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죠. 맛있는 반찬, 건강한 반찬, 박건홍 리포터가 소개해 네. 주시죠. 네, 흔히 봄에는 신맛을 줄이고 맵고 달게 먹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먹어야만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씨에 딱 맞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건강밥상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보릿고개 시절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나물. 엉겅퀴 중에서도 한국이 원산지이며 강원도 일대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 인기 있는 가요에도 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이죠. 혹시 그건가요? 네, 바로 곤드레반드레, 곤드레라 불리는 고려 엉겅퀴입니다. 네, 곤드레군요, 오늘 밥상. 또 예쁘게 피어있고 이곳에 산나물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연에서 나는 나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떻게 먹어도 몸에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원산지고 영양 만점인 곤드레 나물을 찾아왔습니다. 나물이 많다고 하긴 하지만 그 많은 나물 중에서 곤드레 나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구분을 좀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오늘 건강밥상을 위해서 곤드레 나물 찾아가 봅니다. 네, 이곳은 사냐초들이 자라기 좋은 토양과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 밭에는 따로 산나물들을 심지 않아도 바람 따라 날아온 씨앗들이 스스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만큼 사냐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좀 애정 가득하게 바라보세요. 색깔도 참 예쁘네요. 선생님, 제가 지금 나물 찾으러 왔어요. 진짜요? 근데 네. 나물이 어디 있죠? 일단 이건 아니죠. 이건 뭔가요? 이거 전부 다 나물이에요. 아, 이게 다 나물이에요? 네. 풀 같은. 구분을 여기 못하겠더라고요. 보이시는 모두가 나물이에요. 아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나물이라고요? 네. 저 막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네, 다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식용 가능한 것만 모아놨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요.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텃밭에만 해도 다 네, 흙과 바람에 뒹굴며 꿋꿋하게 겨울을 견뎌낸 야생초들, 다양하게 피어있는 꽃과 풀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냐초들은 효능 따라, 향 따라 각양각색의 재미있는 이름들도 가졌습니다. 바구니 한가득 여러 가지 산나물들을 담으면 왠지 모르게 건강도 한 뼘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먹으면? 그럼요. 오늘 건강밥상 기대됩니다. 다양한 나물들이 있죠. 봄이라 그런지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초록빛깔. 나물에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곤드레 나물 찾으러 왔거든요. 네. 이거 뭐 그냥 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죠, 곤드레 나물? 아까 제가 곤드레 조금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는 묵은 데에 있던 거예요. 네. 요즘 되게 휘청휘청하게 생겼다고 해서 곤드레 나물이라고 하던데 네. 겉모습을 봐서는 제가 어떻게 네. 구분을 하면 되죠?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이 특징은 보시면 잎끝이 보면
이렇게 톱니 있죠. 이 색깔이 달라요. 네. 톱니 색깔이 있으면서 다르죠. 보통 네. 쥐나물은 네. 이해가 없어요. 오. 곤드레 여기가 색깔이 다르죠, 선생님. 네. 그리고 이 투맥도 잎이 색깔이 좀 달라요. 보랏빛도 하나 나죠. 배웠네요. 네. 근데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네. 먹기에 아주 적합한 크기로 클 거예요. 자라나는구나. 네. 그때 그 시기를 또 맞춰야 된다, 그렇죠? 네, 금방 자라요. 길쭉하게 하늘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 곤드레. 살랑거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겨울을 버틴 강인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푸른 빛깔의 곤드레. 과연 어떤 다양한 매력을 가지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곤드레는 이름에 관한 재미난 유래도 많습니다. 궁금해요. 네, 흔들리는 잎사귀 모양이 술에 취한 사람 같다는 곤드레. 곤드레를 먹으면 배가 불러 늘어져 있는 모습을 닮았다는 것. 이런 생김새를 가진 곤드레는 독성이 없어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또한 단백질, 칼슘이 가득해 영양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이 정도면 효자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곤드레 향이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영양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경상도 지역에서 자라서 그런지 곤드레 나물이라는 걸 이제 와서 좀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접하시고 요리로까지 탄생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에요. 어려서 외할머니께서 아주 어렵고 배고픈 시절에 드시던 건데 네. 지금은 웰빙 음식으로 바뀌어갖고 그렇게 많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저 외할머니의 익숙함과 그리고 요즘 또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 곤드레 나물로 오늘 어떤 요리를 만나볼 수 있나요? 곤드레 영양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드레 나물을 많이 넣은 그 곤드레 생선 조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을 두르고 곤드레를 살짝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 30분 정도 불린 쌀을 넣어주는데요. 그 위에 대추, 해바라기씨, 호박씨, 은행 등 각종 견과류를 올려줍니다. 인삼은 어슷하게 썰어놓고 연근도 잘라 넣습니다. 12가지 재료를 다 올린 후 곤드레를 올려줍니다. 자작하게 물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밥을 익혀주면 완성됩니다. 정말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대박 요리인데요, 이거? 건강식으로는 정말 안성맞춤이네요. 맞습니다. 참 곤드레 영양밥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요. 이거 정말 몸에 좋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특히나 어떤 분들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이거는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르신네들의 그 소화 기능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이고 네. 아이들이나 임산부들한테도 많은 그 비타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곤드레 고등어 조림인데요. 무는 도톰하게 썰어 깔아주고 살짝 데친 곤드레도 썰어 넣어줍니다. 그다음 깨끗하게 손질된 고등어를 여러 토막 내어 올려줍니다. 멸치를 우려낸 육수에 된장, 고추장, 간장, 마늘, 후추 등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잘 저어줍니다. 양념장이 완성되면 고등어와 곤드레 위에 넉넉히 부어줍니다. 스며들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대파, 양파, 고추를 곁들여서 끓여주면 역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동통한 살 좀 보세요. 네. 저 이거 보니까 네. 왜 우리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밥도둑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 곤드레. 효능 또한 보양 못지 않다는데요. 맛있는 정력제라 불릴 만큼 생즙을 갈아 마시면 좋은 곤드레. 그래요? 달걀 흰자와 곤드레의 단백질이 유방암을 예방한다는 것. 또한 지혈을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고 곤드레는 각종 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이렇게 건강 밥상을 탁 차려놓고 보니까요. 앉아있기만 해도 곤드레의 향이 가득 퍼집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곤드레 영양밥. 그리고 뭐 곤드레 고등어 조림, 곤드레 해물전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식을 보면요. 이제는 수저가 먼저 나가고 막 먹고 싶은데 우선은 저희가 영양밥, 곤드레 영양밥이 오늘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거 먼저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펴드릴게요. 밥이 지르면 안 중심 되고 주시죠? 네. 꼬실꼬실하게 해서 어우 정말 보기만 해도 박수가 나오고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와, 진짜 이거 뭐가- 곤드레밥은 네. 그 양념장에 죽 저거고 멀려고 방법이 요거고 있군요. 네. 빡빡장을 조금 넣어서 김가루도 조금 넣어서 그냥 드시면 싱거우실 아니 아까 밥 뻔했어요. 지을 때는요 다른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밥에 그냥 간단하게 간장 양념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네요. 이거 진짜 비빌수록요 밥들이 아주 그냥 전 또 몸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한 숟가락 가득 넣어서 와 이 한 숟가락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다이어트도 되고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따로 먹어도 좋은 재료를 한 번에 먹는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네요. 선홍 씨가 입이 커요. 그런 나물 때문에 한 입이 근데 저 한 입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영양이. 반찬 잠깐 우리가 박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곤드레를 이용한 요리에 푹 빠졌답니다. 저는 저 시래기 조림 이거 그런 것들하고 여름에 어떻게 이제 다를지도 입맛이 또 떨어지고 할 궁금해요. 때는요 이렇게 부드럽게 곤드레 나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쌈을 싸 먹으면 정말 그것 또한 아주 맛있어요. 아우 상상만 해도 어머니께서 근데 직접 저도 드시더라고요. 쓰레기 모든 많이 먹었었거든요. 곤드레랑 좀 대부분은 지지 차이가 않나요? 많이 나시나요? 시래기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요게 이제 더 부드럽고 또 영양가가 맛있는 익으면 건 남안 익을수록 줘요. 이게 비타민도 많고 해서 소화도 잘 되니까 아마 이거를 옛날 어른들부터 이렇게 해서 드신 것 같아요. 곤드레를 처음 딱 봤을 땐 보통 다른 나물들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져서 맛 역시도 심심할 것 같았던 곤드레 나물. 한 입 먹자마자 그런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하는 매력 넘치고 건강도 채워주는 곤드레 밥상이었습니다. 두 분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정말 일단 맛있어서 계속 먹긴 했는데 곤드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느 정도 많이 먹어도 뭐 크게 탄력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니까 네. 그리고 성인병 요즘 많잖아요. 고혈압 이런 그런 거니까 좀 여러분들 많이 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정말 뭐 다 같이 기분 좋게 먹는다면 뭐 탈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양밥에 그 달짝한 단호박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정말 아이들도 싫어 안 하고 전 같은 것도 매콤한데도 참 잘 먹고 소화도 잘 되니까 네. 어른들이랑 같이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참 소화가 잘 되다 보니까 다 같이 그냥 기분 좋게 먹기만 해도 참 좋은 식품인 것 같습니다. 곤드레 나물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구황식품이었다가 이제는 뭐 칼슘, 비타민,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항상 챙기고 싶으시죠? 이 곤드레 나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효능을 알고 먹는 식품은 비싼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데요. 바로 이 곤드레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연 속 높은 고지에서 피고 지는 청정 산나물 곤드레. 곤드레의 좋은 기운만 받아서 오늘은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맛에 취해보세요. 네, 곤드레 만드레. 참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요새 입맛이 없는데 그 영양밥에 간장 이렇게 쓱쓱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참 먹고 싶었습니다. 네. 이 곤드레 이름 속에도 참 재미난 유래가 많네요. 또 그러니까요. 이름만큼이나 또 다양한 요리로도 탄생이 되니까 좀 효자 식물인 것 같습니다. 네. 영양밥에 특히 또 12가지 식물에 곤드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한 입만 먹어도 뭐 한철은 그냥 건강에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들었고요. 또 아이들이 뭐 당근하고 버섯 싫어하잖아요. 이 영양밥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세면서 먹는 것도 좋고요. 네. 거기다가 영양까지 있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단맛부터 고소한 맛까지 느끼면서
이것이 정말 웰빙 푸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웰빙이라는 말이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양밥 딱 한 숟갈 떠서요. 된장찌개 한 숟갈에 입에 넣으면 고소함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양념장까지 정말 최고였습니다. 배고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파를 송송송 썰어서 넣은 간장하고요, 강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양밥은 간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기호에 따라 양념장을 넣거나 김가루를 솔솔솔 뿌려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곤드레 때문에 스튜디오가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건강밥상 곤드레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 자연 속에 좋은 기운만 받고 자란 거라 그런지 정말 뭐랄까요. 천정 산나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은홍 리포터 잘 봤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꽃피는 봄이 괴롭다 알레르기성 비염.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봄. 하지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에게는 고난의 여왕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고 또 증상이 가볍고 만성적인 질환이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소홀히 했다가는 천식은 물론이고 축농증, 중이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이 잦아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면역 질환인 만큼 근본 원인 개선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철 통과 의뢰,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이미경 한의사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봄은요, 각종 야외 활동, 소풍, 이 많은 것들이 가족 나들이까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봄의 기운 놓칠세라 산으로, 바다로 들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에게는 이 꽃피는 봄이 그렇게 마냥 좋은 계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꽃가루도 날리죠. 황사도 난무하죠. 사실 좀 잔인한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요. 봄을 괴롭게 만드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 요즘 같은 봄에는 통과 의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이 비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거는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호흡기와 관련된 장기는 오장 중에서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나타나는 맑은 콧물은 폐가 차가워져서 콧물을 적절히 증발시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코 안에 콧물이 고이게 되고 코 점막이 붓게 되고 그러므로 코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하는 것도 원래 섬모라는 것이 있어서 이물질이 코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섬모가 청소를 하는 기능을 하는데 폐가 차가워지게 되면 섬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채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알레르기성 비염의 모든 증상은 폐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비염 환자가 참 많고요. 네. 또 비염 환자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실제로 그 환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01년도에 270만이었던 환자 수가 2011년도에는 56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요. 다빈도 발생 질환 순위도 12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에서는 그 비율이 높아서요. 2010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10명 중에서 4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 10명 중에 4명이 비염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인분도 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에 증가하는 그런 원인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에 살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많이 살죠. 아파트는 그 구조상 환기가 쉽지 않아서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시멘트나 합성 벽지,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해가스가 코 점막에 닿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교란시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공장 시설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식습관들이 많은 병들의 원인이 되곤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도 이렇게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떠나요? 네, 물론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급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식습관인데요.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보기 좋게 하고 맛이 좋게 하고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합성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합성 첨가물은 면역력을 악화시키고 위 내에 있는 좋은 유산균층을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과도한 학습량과 경쟁사회 속에서 노출되다 보니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 면역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낮엔 참 따뜻한데 아침 네. 저녁으로 참 쌀쌀합니다. 맞아요. 이런 환절기 감기 많이 걸리시는데 이런 뭐 환절기 감기나 뭐 코감기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비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 중에는 코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다가 감기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사실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도 비슷하고요. 유행하는 시기도 정말 비슷해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기가 그냥 오래가기거니 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감기약을 계속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질환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감기는 다른 질환입니다. 감기 초기에는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면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목이 따가운 인후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전신에 아픈 근육통이 발생하고 감기 초기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감기가 진행되면 누런 콧물과 가래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감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자연 치유가 되고요. 2, 3주 이상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이상 진행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복용하다 보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뭐 말 그대로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들, 뭐 아토피나 결막염 같은 이런 질환들에도 좀 노출되기 쉽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르기성 질환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은 폐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고요. 피부에 나타나면 아토피이고 코에 나타나면 비염이고 눈에 나타나면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아토피의 경우는 제가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율을 앓을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부모님 2분 중에서 1분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을 확률은 50% 정도 되고요. 부모님 2분 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을 확률은 75% 이상 됩니다. 높군요. 굉장히 높네요. 네. 이렇게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이 감기와 매우 비슷하다 보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것이 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었다고 하니까 흔한 감기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감기와 혼동되는 것도 문제지만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감기를 늘 달고 살았지만 한방 치료로 크게 호전이 되고 있는 어린 환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올해 5살의 유경양,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벌써 여러 달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입니다. 콧물이 우선 많았고요. 콧물이 많아서 흐르니까 이제 낮에는 콧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였고 밤에 아침 저녁으로 기침을 하고 밤에 잘 때는 항상 자기 전에 엄마 코 막혀 계속 짜증 부리고 밤에 자면서도 엄마 코 막혀
그러니까 깊이 수면을 못 취했죠. 유경량의 경우 축농증과 비염 증상이 같이 있어 폐렴으로 입원도 여러 차례 했고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 보니 감기를 달고 살 정도여서 한방 치료를 결정하기 전까지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가습기를 했었거든요. 가습기를 했었는데 가습기도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습기를 하다가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그래서 없앴어요. 없애고 처음에는 빨래를 그냥 막 널었거든요. 근데 빨래를 널었는데 집안에 빨래를 넣는 것도 세균이 많다고 또 그래서 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애기한테 이제 먹이면 좋을 걸 찾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뒤져가지고 물 같은 걸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이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환경 오염과 식생활의 변화 탓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아동이 4년 전에 비해 무려 1.3배나 증가했고요. 4세 이상 영유아의 경우 5명 중 1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은 어느 곳이 어떻게 불편한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 환자들은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에는 이제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여러 번 한다든가 맑은 콧물을 주로 이제 흘린다든가 이제 코막힘이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든가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제 눈이나 이제 코에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방치될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오래 앓은 환자 70% 이상이 축농증과 두통을 호소하고요. 또 비염이나 축농증이 아이들의 학습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유경이는 처음 내원했을 때 비염뿐만 아니고 축농증 증상도 같이 있었고요.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재부통, 복통에다가 식사를 잘 안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호흡기 전반적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약을 위주로 치료했고요. 거기에다 병행해서 물리치료도 같이 했습니다. 물리치료에는 뜸치료, 초강온열요법, 산소치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해서 지금 많이 호전됐습니다.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은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재발도 잦아서 치료 도중에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과 면역 치료를 통해 근본 치료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방치하면 축농증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축농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축농증이라는 거는 얼굴뼈 안에 부비동이라는 동굴에 농이 차는 질환입니다. 부비동은 큰데 그 입구는 많이 좁은데요. 비염으로 인해서 코 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코 점막 붓기가 오래되면은 코 안에 콧물이 고이게 되고 그 염증이 부비동까지 파급되어서 축농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누런색, 초록색 콧물이 나게 되고 코막힘, 두통,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치통까지 호소하게 됩니다.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등 코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건강한 학생들에 비해서 수면 부족,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코 질환을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염의 경우 천식과도 관련이 아주 깊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비염이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20에서 40% 정도는 천식을 동반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분들이 천식으로 이완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비염의 경우는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방치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비염을 앓고 있는데요. 병원 사실 안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좀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코는 단순히 냄새만을 맡는 기관은 아니고요. 뇌로 산소를 보내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뇌 기능이 많이 좌우될 수 있어 중요한 기관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은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자는 동안에 코 점막의 부기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뇌로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또 코골이를 하거나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 소아 환자들은 코가 막혀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고요. 또 코가 늘 막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고 그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지니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성장 발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환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많이 한다든가 콧물이 수돗물처럼 이렇게 주르주르 흐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력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도 산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비염이나 축농증의 경우에는 민간요법 등을 시행하다가 심해지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이 잦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비염 수술이나 축농증 수술 후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해서 내원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예, 비염이나 축농증은 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인이 외부 물질에 대해서 민감 반응을 보이는 것이므로 수술의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습니다. 예, 수술을 하더라도 외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몸이 계속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비염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약 복용으로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폐가 차가워져서 증상이 코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폐를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복용하여서 지나치게 많은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콧물이 줄어들게 되니 코 점막의 부기가 빠지고 코막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중반에는 폐를 튼튼하게 하는 한약을 복용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니 감기에 덜 걸리게 되고 외부의 찬바람에 대해서 잘 견디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환자분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깨어진 불균형을 맞추어지는 한약을 투여해서 재발 위험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약을 복용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내치라고 합니다.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네,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내치 외에는 외치라고 해서 코 점막의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코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면봉 치료는 한약 증류액을 면봉에 발라 코에 넣어주는 치료로 비강의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혀서 통기감을 개선시켜 코 점막을 개선시키고요. 침 치료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폐경과 대장경의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침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부착하는 침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속적인 경혈 자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환자 사례였죠. 유경량 그 화면을 봐도 코에다가 뭔가를 갖다 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하셨어요. 이건 맞아요. 어떤 치료인가요? 네, 온구요법이라고 해서 코 주변 혈자리를 직접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농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이나 초강 온열요법을 통해서는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산소가 잘 공급되면 코 점막이 잘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세균을 멸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염 같은 경우는 사실 방치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이 비염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감기약이나 콧물약을 먹으면은 좀 증상이 호전되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낫기는 한 건지 치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폐에 있기 때문에 단지 코만 보고 치료하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네, 우선은 폐를 따뜻하게 하고 폐의 면역력을 높여서 그 영향으로 코가 이제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식습관이나 좀 잘못된 행동 습관을 개선해서 치료된 코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찬 음식 먹지 않기, 두 번째는 감기에 걸리지 않기, 마지막으로는 바른 생활을 하기인데요. 네. 첫 번째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수를 이렇게 자주 먹게 되면은 비강 내 허혈을 유발해서 이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니 차가운 음식은 피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감기에 걸리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비염 증상이 악화되고 또 감기가 장기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비염이 될 수 있으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비염은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서 치료를 멈추면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예방의 기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미경 한의사 모시고요. 네.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요새 날씨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요.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네. 봄 햇볕도 따뜻하고요. 그런데 따가운 봄 햇살과 이 건조한 바람이 피부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요. 네. 특히 요즘 제철인 냉이, 달래, 쑥 같은 이런 봄나물들이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드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노릇하게 구운 생선하고 살짝 데친 낙지가 이 봄철 입맛도 살리고요. 네. 또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제철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이 봄철 건강은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영남뜰 오리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